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지역사회복지론 핵심 이론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번에 있는 마지막 부분 기출문제 확인학습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인보관 운동,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그리고 C번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번에 있는 중요한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은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굳이 많은 판서가 필요하지 않고요. 이 인보관 운동의 역사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선조직협회 COS라고 하는 것과 인보관 운동의 비교 문제도 잘 나오고, 자선조직협회 단독 문제라든지 이렇게 인보관 운동의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보관 운동 지역사회복지의 기반이 됐습니다. 인보관 운동에 주로 활동했던 분들이 지식층입니다. 대학생들이죠. 따라서 이 지식층들이 바로 지역사회로 나가서 빈민과 함께 거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집단 활동들을 했죠. 그래서 그룹워크, 집단사회사업의 효시가 된 게 인보관 운동이라고 배우셨습니다. 1884년에 이 세계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 홀이 이제 건립이 됐는데요. 영국의 사무엘 바네트 목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86년 미국의 코이트가 영국의 토인비 홀을 이제 방문한 다음에 뉴욕에 바로 글린 길드라고 하는 네이버후드 길드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 최초가 됩니다. 세계 최초는 토인비 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889년에 미국의 제인 아담스와 스타라고 하는 이 두 분이 바로 헐하우스, 시카고의 헐하우스를 건립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일본의 역사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일본의 인보관 킹스레이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4번에 있는데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1897년입니다. 1897년에 일본의 카타야마 신이 동경도, 즉 간도 지역에 킹스레이관을 설립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보관격은요. 우리 인보관이 바로 사회복지관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1921년에 태화여자관 또는 태화사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마을운동 들어갑니다.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제가 앞에서 그랬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사회행동 모델로 변화가 됐는데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하나로 바로 새마을운동이 70년대부터 전개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이 운동은 1971년 새마을운동으로 명명되었고요.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1975년에는 도시와 공장으로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전국민운동으로 확산이 된 거죠. 70년대를 꼭 알아놓으십시오. 70년대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 세 가지는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면, 자조, 협동에 가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의식개혁을 그 목표로 하였습니다. 3번 별표. 이 밑줄 친 부분은 출제된 부분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역점 주제는 크게 동그라미 1. 생활환경 개선, 동그라미 2. 소득 증대, 동그라미 3. 의식개혁입니다.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농촌 부흥을 위한 새마을 가꾸기를 제창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촌 마을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가 소득의 증가, 주택 개량 등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4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5번입니다. 이후 새마을운동은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공장 새마을운동,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전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시작되어서 도시로 확대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농촌의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점차 소득 증대나 복지 후생 등으로 확장이 됩니다. 위에서 이제 소득 증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후생 이런 것들로 많이 확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농촌의 마을 환경 개선 사업, 이게 이제 생활환경 개선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1, 2, 3 썼잖아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998년 이후로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중심으로 제2 새마을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제2 새마을운동은 문화, 시민의식의 선진화, 서로 돕는 복지공동체 만들기, 지역 활력 찾기, 친환경 조성, 국제 통일, 협력 사업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제2 새마을운동의 내용입니다. 제2 새마을운동은 아직까지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식, 자발적 참여의식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2013년 국가기록원과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소장 중인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있어요. 이러한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범 리포트 들어갑니다. 시범 보고서는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는 보고서입니다. 오른쪽에 영국 지역사회 보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 부설 창설을 제안합니다.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 창설, 부서 창설을 제안하게 되고요. 끊어주세요. 대인사회서비스 끊어주세요.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인식, 지역사회를 그 다음에 서비스의 협력, 통합 등을 강조한 영국의 보고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박스를 주고 그 박스에서 점점점 3개 정도 힌트를 줘요. 그리고 나서 무슨 보고서냐? 그게 바로 시범 리포트. 이렇게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1,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 제안. 여기까지입니다. 동그라미 2, 대인 사회서비스, 지역사회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인식. 동그라미 3, 서비스의 협력 및 통합 등을 강조했다. 이 3가지의 내용을 좀 알아놓으시면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부서를 창설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 사회서비스 부서가 가족지향적인 사회서비스입니다. 가족지향적인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을 제안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확인해 주시죠. 심화이론에서 제가 시범 보고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기출문제 확인학습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점검해 주시면 끝납니다. 굳이 판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에 별표 쳐주세요. 로스만, 잭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지사계로 하겠습니다. 사회계획 모델을 사계로 하겠습니다. 사회행동 모델을 사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천기술론의 마지막 부분에 도표가 있었습니다. 큰 도표가 2개 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바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3가지 모델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기출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형 개념이 있는데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 동그라미 1, 사회계획 모델 동그라미 2, 사회행동 모델 동그라미 3입니다. 자, 그리고 모형이 밑에 있는데요. 그 모형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도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획, 개발이 겹치는 게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개발과 행동, 지사계와 사행이 겹치는 거, 그 다음에 사행하고 사계가 겹치는 게 있어요. 이걸 혼합 모형이라 하거든요. 혼합 모형이라는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각각의 중심 단어만 알면 이 2가지가 만약에 힌트에 다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지사계의 핵심 용어와 사계의 핵심 용어가 다 들어있다. 그러면 지사계점 사계 모델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사계의 중심 용어가 들어있다. 그리고 사행의 중심 용어가 들어있다. 문제에. 그럼 이거는 사계점 사행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잘 중심만 잡아주면 돼요. 자, 밑에 개발, 계획 개발 모형, 혼합 모델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게 다 기출지문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사례입니다. 사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잘해주면 문제는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혼합 모델 그 맨 아래에 별표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가루 2번에 활동 중심 목표가 있어요. 자, 목표를 이제 더넴이라는 학자가 말한 3가지와 그 다음에 로스만이 말한 2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로스만의 모델 중심 목표는 우리가 모델에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모델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더넴의 목표에서
과업, 과정, 관계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 과업과 과정은 로스만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계 중심 목표라고 하는 거를 더넴이 새롭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모형의 속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별표 2개 쳐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핵심 용어를 쭉 적어 갈 건데요. 그 핵심 용어가 바로 이 도표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가 상당히 중요한 도표가 돼요. 모형의 속성이라고 하는 도표, 거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따지기에 보면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나오죠. 웨일과 갬블의 모델은 8가지예요. 1990년대에 이 로스만이 만든 3가지의 모델을 이제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8가지의 모델을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라 하는데 이 웨일과 갬블의 모델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이고, 이제 4번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델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델의 사회복지사 역할이 있겠죠. 그것을 모델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또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모델이 끝나게 됩니다. 기본적인 모델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행동의 전술과 전략 이런 것들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것은 5번에 있는 거죠. 자, 쭉 모델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각 모델에 대한 중심 키워드나 중심적인 지문들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그 연습을 하고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3가지의 모델의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거냐면 여기에 지역사회 개발 지사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만큼 떨어져서 자, 4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져서 사행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죄다 써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드릴 때 이 내용을 잘 적어 놓으시고 그것만 쭉 보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적어드릴 때 설명을 하면서 적을 거예요. 그 설명도 잘 들어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니까 자, 잘 따라오시고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중심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참여, 밑으로 자조, 그 다음 협동, 그 다음 교육. 여러분 자조와 협동은 앞에서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 3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2개였죠. 그래서 새마을운동과 연관성이 있다. 자, 그리고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주민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주민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또 중요한 지문이 돼요. 여러분 여기 참여는 누구의 참여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주민 참여입니다. 아, 그러면 주민 참여 과정이 중시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과정 중심 목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과정 중심 목표와 연관성이 있다. 서로 관련을 지으세요. 자, 주민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에 클라이언트는 누구다? 노란색으로 쭉 통일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누구다? 주민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범위는 전 주민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됩니다. 이게 이제 레인지라고 하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요. 자, 전략은 뭐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모여서 이야기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 이야기해보자입니다. 다 함께 모여 이야기해보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술은 뭐냐? 전술은 합의 전술이 됩니다. 전술은 합의 전술이 돼요. 자, 그 다음 이해관계. 이해관계 측면을 보면 여러분 지역사회에는 많은 조직들도 있고 아무튼 체계가 있는데 자 거기에 합의가 중요한 전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해관계 측면에서는 상호 조화가 가능하다. 상호 조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에서 중요한 게 참여, 자조, 협동, 교육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토착적 지도자가 됩니다. 토착적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새마을운동에서 토착적 지도자가 있었죠. 새마을운동 지도자 이런 말을 많이 썼죠.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관점이 있어요. 공익 추구 관점이 있는데요. 공익을 추구할 때 제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위로 의견을 올리면 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익 추구 관점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합리주의적이죠.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합리주의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앙집권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의사결정 주체의 단일성이라고 나옵니다. 주자입니다. 주체의 단일성.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단일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본 전제는 뭐냐? 지역사회의 기본 전제는 뭐냐? 전제는 자, 여러분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협력한다라고 했어요. 참여를 이끌어낸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약간의 혼란 상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는 아노미 상태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사회는 아노미 상태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민의 능력을 향상한다. 제가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임파워먼트죠. 능력을 향상시킨다. 임파워먼트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임파워먼트를 강조하는 게 바로 주민의 능력 향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사회계획 들어갑니다. 사회계획은 계획이란 단어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넘버링을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모델이었고요. 이게 두 번째 모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모델이 되겠죠. 사회계획 모델의 중심 단어는 문제 해결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과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을 간단하게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 자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과업이라 하거든요. 따라서 과업 중심 목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연결해서 다른 것과 비교하다 보면 클라이언트가 나오는데요. 클라이언트는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인 소비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소비자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략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문제 해결 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시면 됩니다. 전략은 뭐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을 진상을 파악하여 논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자입니다. 논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자. 그게 바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술입니다. 전술은 진상, 문제의 원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합의할 수도 있고 갈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의 전술 내지는 갈등 전술, 이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클라이언트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범위가 전체, 전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또는 일부라고 합니다. 전체 또는 일부가 바로 클라이언트의 레인지, 범위가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계획 모델은 이해관계 측면에서 볼 때 이해관계에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 없고 문제 해결이 강조였죠.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 자, 만약에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다. 이해관계에는 관심이 없으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키워드는 이게 될 거죠. 따라서 이거는 지역사회 계획 모델이다. 사회계획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죠. 우리가 이제 공익추구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공익추구 관점에서 또 그림을 그려드리면 전문가와 기획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따라서 전문가와 기획가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전문가가 계획을 세워서 아래로 이렇게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첫 번째 이상주의적이다라고 해요. 문제 해결하는 그 과업을 달성하는 게 곧 이상이에요. 아이디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중앙집권적이라 해요. 중앙집권적은 아까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 의사결정 주체의 단일성이라 했어요. 의사결정 주체의 단일성이라고 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지역사회 기본 전제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지역사회 기본 전제는 문제 해결이 키워드라 그랬으니 지역사회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사회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역 사회계획 모델을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4개 끝났습니다. 이제 사행 들어갑니다. 사회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액션을 통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건데, 자,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문을 보면 이거는 사회행동 모델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확연하게 진보적인 성향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근본적 변화 추구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불평등입니다.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분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회행동에서 이 클라이언트는 희생자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레인지는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일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행동을 할 때는 액션을 취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야 해요. 사람들을 모아서 액션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고 조직화 과정이 요구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규합하는 거. 그러면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이거는 과업이 되겠고 여기는 조직화 과정이니까 과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과정과 과업, 중심 목표를 병행하는 겁니다. 과정과 과업의 중심 목표를 병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행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두 가지 모두 다 병행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수를 하겠습니다. 전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생자가 클라이언트다. 그러면 억압자가 있겠죠. 자, 억압자를 분쇄하기 위해 규합하자. 이런 것을 전략이라고 하고 당연히 전술은 바로 갈등 또는 대립 전술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행동의 내용을 더 갑니다. 사회행동에서 공익에 대한 관점, 공익 추구 관점은 앞에 있는 그림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회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직화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추구 관점의 첫 번째가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주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예를 들어서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공익을 추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죠? 네, 의사결정 주체는 단일이 아니에요. 의사결정 주체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 주체는 다양하다. 다양성. 그래서 여기 다양성이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단일성 거기에 동그라미 쳐서 별표 친 이유를 알겠죠. 거기에 다양성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고 여기에 단일성이 나오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의사결정을 각기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익추구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본 전제는 무엇이냐? 지역사회의 기본 전제는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 또는 차별의 문제가 있다. 자, 문제 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행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관계 측면을 볼까요? 이해관계 측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립하는 거잖아요. 대립. 그러니까 이해관계 측면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 측면은 상충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해관계는 조화가 어렵고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마지막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액션을 하고 또 연판장을 받고 서명운동 그 명단을 말해요. 연판장을 받고 그것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정치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정치적 과정을 활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행동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중심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모델이 로스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스만의 앞에 제가 판사한 내용들 중심 단어라든지 약간의 긴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재를 얼른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사회 주민 동그라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 동그라미, 주민들이 가능한 한 최대의 주도권을 갖고 전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과정의 동그라미, 민주적인 절차, 거기에다가 합의라는 말을 써주시고요. 자발적인 협동의 동그라미 치고요. 토착적 지도자 개발의 가로, 교육의 동그라미, 이것이 강조된다. 키워드 다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 들어갑니다. 사회계획은 비행, 주택, 정신건강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정을 강조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전문가가 나오죠. 전문가니까 스킬, 기술적인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응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과정이 아니에요. 기술이란 단어예요. 기술에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전문가를 쓰시기 바랍니다. 앞에 문제 해결도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문제 해결에 동그라미 치고요. 이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가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통제된 변화이다. 이 방법에서 복잡한 산업사회에 있어서 계획된 변화는 거대한 관료적인 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고도의 기술을 행사할 수 있는 기술의 동그라미, 전문가의 동그라미, 전문가가 가장 강조된다라고 했었죠. 사회행동 모델 들어갑니다. 사회행동은 지역사회 부르계층에 처한 주민들, 희생자가 되겠죠. 자,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입각에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그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재분배 요구. 그 다음에 이에 참여하는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기존 제도와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근본적 변화 추구에 가로치고 현실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현실주의적. 그 다음에 사회사업가들은 권력, 자원, 지역사회 정책 결정에 있어서 역할 등의 재분배만 동그라미, 재분배를 추구하며 공공기관의 근본 정책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밑에 모형은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지역사회 개발, 거기 보면 평화봉사단 말이 있어요. 맨 끝에 평화봉사단 활동은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사회 개발의 사례로 보시면 돼요. 평화봉사단 활동이라고 나온 거 하면은, 자, 밑에 계획개발 모형 혼합 모델 들어갑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머릿속에 넣었으면 그 사례에서 중심 단어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사회복지사 A의 사회조사 결과의 박스. 여러분,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분석가가 된 건데 여기 있는 사회계획이 바로 나중에 하겠지만 분석가의 역할이 나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석가의 역할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조사 결과 사회복지사가 이거는 사계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석가가 들어갔으니까. 모금활동과 관련된 주민 참여가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민 참여의 박스. 냄새나죠? 이에 A는 주민들의 참여 방안을 수립했다. 참여 방안 수립의 밑줄. 참여란 단어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안을 수립했다는 것은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연결되죠. 주민들은 모금 관련 교육, 동그라미, 교육훈련에 참가하였다. 6개월 후 주민조직을 결성해서 주체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민조직을 결성했을 때 액션하려고 조직한 거 아니죠. 액션하려고 조직한 게 아니라 주민조직을 결성해서 모금 활동을 전개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사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질문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조직을 결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행의 조직화가 아니에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한 거예요? 아닙니다.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사계 플러스 사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갑은 지역 내의 독거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동시에 밑줄 쫙 그어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설명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네, 사계 아닙니까? 사계. 지금 사계의 내용이 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 동그라미. 참여는 지사계의 키워드였어요.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라고 했어요. 문제 해결의 동그라미. 그럼 이거죠. 또 사계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믹싱되어 있어서 지사계, 사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자, 활동 중심 목표가 있습니다. 과업 중심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과업 중심하면 사계였어요. 과정 중심하면 지사계였어요. 이거를 응용하시면 됩니다. 과업 중심 목표, 지역사회의 특정 욕구 충족하거나 문제 해결에 동그라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는 구체적인 과업의 완수, 과업 완수의 동그라미. 말 그대로 과업 중심 목표입니다. 과정 중심 목표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그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라서 제가 밑줄을 쳐드렸는데 별표.
같이 읽어요. 시작.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지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주민의 능력 향상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민 능력 향상을 쓰면 돼요. 오른쪽에다가. 이게 더 강조되는 거라 이건 치사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관계중심 목표가 있습니다. 관계중심 목표 오른쪽에다가 요거 하나 쓰세요. 이게 무슨 자냐면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자. 거기에 보시면 지역사회 구성요소 간자의 동그라미 그게 사이간자예요.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와 끊어봐요. 집단성원 간자의 동그라미 의사결정권 분배의 변화를 시도하는 데 역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간 옆에 나오는 게 뭐죠? 변화라는 단어예요. 뭐와 뭐 간의 변화, 뭐와 뭐 간의 변화 이것을 추구하는 게 뭐다? 관계중심 목표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이 지문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방향을 잡아드린 거예요. 자, 목표 로스만 들어갑니다. 과업 하면은 사계, 과정하면 지사계 이 두 가지만 말했잖아요. 그러면 과업 중심 목표, 구체적인 과업을 완성하거나 과업 완성의 동그라미, 지역사회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으로서 문제 해결의 동그라미,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죠?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서비스 전문가.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강구한다. 강구하는 것은 계획하는 거. 계획가. 그 다음에 특수사회입법을 통과시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다. 문제 해결의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거 사계구나. 그럼 이거 과업중심 목표이겠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과정중심 들어갑니다. 체제의 유지와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 가로. 여러 집단 간의 협동적인 관계를 수립한다. 여러분 간자도 들어있고 관계도 들어있는데요. 협동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협동의 동그라미, 협동적인 관계. 협동은 어디 있다? 치사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과정중심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1번 별표, 양가로 2번 지역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로 일반적인 능력 향상 가로 닫고 능력 향상 나오면 지사계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반적인 능력 향상에 관심을 둔다.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니까 과정중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로스만의 두 가지가 중요해요. 로스만의 두 가지고 거기 더 넴에 제가 밑줄 하나 쳐놓은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만 보시죠. 모형의 속성인데요. 이 모형의 속성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형의 속성에 해당되는 변수를 쫙 보세요. 지역사회 활동 목표, 지역사회 구조 문제에 대한 가정, 기본적인 변화 전략,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전술 기법, 전술 나오죠.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 역할은 뒤에 따로 나와요. 그 다음에 변화의 매개체, 클라이언트 집단의 범위의 동그라미 제가 레인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성,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전제, 이해관계에 관한 전제 밑줄. 자, 이해관계 여기 뭐였죠?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여기 뭐였죠? 관심 없다. 여기 뭐였죠? 상충된다 그랬어요. 공익에 대한 개념, 공익을 추구할 때 이쪽은 뭐였죠? 합리주의적,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주체의 단일성.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가운데 4개는 뭐였죠? 네, 이상주의적, 여기는 합리주의적, 중앙집권적이고 이상주의적,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주체의 단일성이고 맨 마지막은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적, 의사결정 주체의 다양성이라고 배워보셨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집단, 여기는 주민 또는 시민, 여기는 소비자, 여기는 뭐다? 희생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들을 여기에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쭉 제가 설명하면서 적어드렸으니까 요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보셔도 됩니다. 그게 출제 포인트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유형의 속성을 봤고요. 자, 실력 따지기에 보면 웨일과 갬블의 내용이 나와요. 웨일과 갬블의 내용에서 8가지가 들어있는데 우선 스크리닝만 해보겠습니다.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가 있고 기능적인 지역사회 조직화 2번 별표, 3번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이 있고 사회계획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사회행동이 있고 7번에 연합이 있고 8번에 사회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8개의 모델인데 여러분 로스만이 말한 지사계와 사계와 사행이 들어있겠죠.
지사계가 어디 있을까요? 3번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이 지사계고 바로 밑에 있는 사회계획이 4계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6번, 7번, 8번이 사회행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사계, 사계, 사행에 해당되는 게 이제 묶어보면 5개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가지가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적인 지역사회 조직화, 그 다음에 밑에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이라고 하는 거. 이 3가지는 웨일과 갬블이 이제 별도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7번 연합의 별표. 연합이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밑에 박스 지문 나오죠. 연합 모델. 그것이 이제 박스를 쭉 주고 무슨 모델이냐 찾아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답은 연합 모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까지 웨일과 갬블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의 모델을 섞어서 지문으로 만든 적도 있고 단독으로 문제를 낸 적도 있는데 단독으로 문제를 낸 것이 바로 2번과 7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7번을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2번, 7번 별표 하나씩 치면 됩니다. 자,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근린 지역사회 조직은 지리적 동그라미 가까울 근자의 이웃린자예요. 따라서 이건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따지는 거죠.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사회, 근린 조직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별표.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사회복지사의 주된 역할은 조직가, 교사,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이게 이제 근린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성원의 변화가 됐으니, 환경의 변화가 됐으니 구성원의 능력 개발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구나.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조직가나 또 정보를 제공하는 교사나 어떤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촉진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2번만 별표 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지역사회 조직화입니다. 제가 앞에서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는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 했어요. 따라서 2번 별표, 기능적인 지역사회 조직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조직보다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능의 동그라미.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조직이란 시작, 공통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한 지역사회 조직이다. 그 사례가 시험에 나왔어요. 별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학부모 모임이나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재활을 위한 모임이나 교육계나 종교계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 지역사회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이 사례로 나오면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을 체킹하셔야 돼요. 자, 3번 기능적인 지역사회 조직의 핵심적인 관심과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학부모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택한 이슈는 뭡니까? 학교폭력 추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보면 자신들이 선택한, 거기서부터 가로 시작, 자신들이 선택한 이슈와 정책, 행위, 태도의 옹호나 변화, 가로 닫고요. 자신들이 선택한 이슈, 이런 것들이 바로 관심거리거든요. 공통의 관심거리.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아, 기능적인 지역사회 조직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 모델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로스만의 지사계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저소득과 불이익계층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1. 경제개발, 2. 사회개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계획입니다. 사회계획은 개별기관 수준, 대인서비스 기관의 협의체, 지역 대인서비스 계획협의회, 여러분 협의체 동그라미, 협의회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들의 모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계획이구나, 계획의 사례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루어지며 계획가의 중심 역할은 대인 서비스, 사회계획, 서비스의 통합 과정에서 보다 합리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획가의 동그라미, 제가 그랬죠. 앞에서 합리적인 계획 수립. 자, 여기 안에 사회계획 안에 전문가가 있다. 전문가 안에 계획과 분석가 다 들어있는데 이건 나중에 4번에서 배워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휘하는 것이다. 5번째,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입니다. 지역사회 조직의 연결 활동은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자원 연계가 없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목표는 지역사회의 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원 연계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사회행동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운동권 냄새가 많이 나는 건데
정치 사회행동 모델은 지역사회 불평등 동그라미 극복의 밑줄. 불평등을 극복하거나 지역사회 욕구를 무시하는 의사결정자에게 뭐한다? 대항하고 대항의 동그라미 조직화 가로 조직화 말씀드렸죠. 대중조직화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불공평한 조건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희생자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합입니다. 연합은 여러 가지의 조직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다 조직적이란 말이 있어요. 다 조직적인 기반을 구축한다.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연합 모델은 분리된 집단 조직을 연합적인 사회 변화에 동참시키는 데 있으며 목표는 연합체 동그라미 연합체의 공통 이해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동원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고 프로그램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조직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봐주세요. 목표는 프로그램 방향 또는 자원을 가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조직 기반 가로 닫고 두 번째 변화의 표적은 선출된 공무원이나 재단이나 정부 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화의 표적체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개 이제 공무원이나 재단이나 정부기관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행동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구성원은 특정 이슈에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이 되겠죠. 사회복지사 역할은 중재자, 협상가, 대변인, 옹호자가 되겠네요. 대변인에다가 옹호자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협상가가 있고 옹호자가 있으면 이거 사회행동이라고 얼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회행동에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건 사회행동에 해당되는 로스만의 웨일과 갬블의 모델에서 정치사회행동이라든지 사회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연합이 되겠구나. 그런데 나머지 1번, 2번, 3번에서 우리가 이것은 연합 모델이 된다라는 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그 1번이에요. 목표는 프로그램의 방향 또는 자원 그것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조직 기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 했냐면 연합체란 말도 했었고 다조직적인 기반 구축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 모델이 가장 최선의 답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의 목표는 바람직한 사회 변화에 가로 딱 묶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시민운동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회운동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위해서 사회운동이 이루어지는 거고 변화를 위한 표적체계는 뭐냐? 일반 대중이 깨어있어야 돼요. 일반 대중의 동그라미 1, 정치제도의 동그라미 2. 자, 이러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사회운동 모델의 1차적인 구성원은 끊어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치가들 내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미지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정치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은 일반 대중을 조직화해서 그 일반 대중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시민운동이 더 잘 활성화되고 잘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운동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웨일과 갬블의 모델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짚어가며 설명해 드렸어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모델별로 사회복사 역할이 있어요. 제가 여기 역할은 뺐지만 그 역할을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